안녕하세요. 잠시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서칭을 하다가 유튜브나 이런 데 서칭을 하다가 농지연금에 대해서 정보가 좀 불명확하게 나온 부분도 많고 정보가 여러 군데 분산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내가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 내리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영상을 찍어보고 앞으로 이런 귀농, 귀촌, 아니면 시골의 펜션, 시골의 카페, 시골의 어떤 자영업, 또 시골의 미니 신도시에서 거주했을 때의 각종 세제 문제, 뭐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시간이 좀 날 때 영상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농지연금, 첫 번째 얘기는 농지연금이고요. 농지연금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5년 이상 영농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는 어떤 토지가 해당되느냐? 전, 답, 과수원, 이 세 가지 토지여야만 농지연금 지급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토지를 담보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담보로 영농에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주체에서,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주체에서 나의 토지를 근저당을 잡아요. 근저당을 잡고 연금 형태로 매달 돈을 받는 겁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이는 언제까지냐? 100세까지 매달 지급받습니다. 물론 이제 100세까지 살면 좋겠죠. 요새 장수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100세까지 살다가 내가 사망을 했을 때, 가스방이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속도를 좀 못 내겠네요. 만약에 내가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한테 그게 귀속이 돼요.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수령받게 되죠. 근저당 잡힌 상태에서.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마저 사망을 한다면 이 근저당 잡힌 농지는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근데 자녀는 결론은 나중에 이걸 갚아야 돼요. 이 연금을 수령받는 거는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돈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근저당을 잡고 노후 생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매달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들은 예를 들어서 30세에 상속을 받았어.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그러면 상환해야 될 의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농지연금 지급하는 주체에서 그 근저당 설정한 토지를 경매에 붙이게 됩니다. 경매에 붙이게 되면 그 경매 배당에 따라서 채권에 대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경매 금액이 지급이 되게 되는데, 낙찰이 되면 그렇게 됨으로써 이 해당 물건, 그 사람이 농지연금을 받고 있던 물건이 소각이 되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자연히 자녀들도 상속받을 토지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이란 것은 노후에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또한 내가 젊었을 때 돈을 많이 못 모았을 때, 국민연금만으로도 부족하고 기초연금만으로도 부족할 때, 그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편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토지나 농지를 매입하시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눈을 돌리셔서 부동산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도 권장해 드려요. 저도 이제 한 20여 년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임원까지 승진을 하고 퇴사한 케이스인데, 직장에서 근무를 계속 했을 때 정말 그 스트레스는 뭐 말도 못하죠. 그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의 이야기에서 나왔듯이 여러 가지 진짜 다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도 많이 봤고, 저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을 준비하게 됐어요. 지금은 펜션, 그 다음에 상가를 또 낙찰을 받아서 경매까지 해서 상가도 소유하고 있고, 그 상가에서 뷰티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업, 현재 부동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또 추가로 질문 드리고, 또한 저희가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부분들 속 시원하게 추천도 해드리면서 알선해 드릴 수가 있죠. 자, 얘기하다 딴 얘기로 샜는데, 우리가 보면 아까 60세부터 지급한다고 했고, 자녀들이 상속 받을 때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해당 물건은 소각이 된다, 여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 논테이크로 영상을 찍는 겁니다. 편집도 없고 편집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편집을 안 할 거고 그냥 그대로 그냥 찍는 겁니다. 지금 운전하면서. 그리고 그대로 올릴 거예요. 아마 영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잘린 흔적이 있는지. 지금 그대로 편집 없이 있는 그대로 찍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화면이 운전하면서 찍기 때문에 그 화면이 흔들려도 이해 좀 해주시고, 정보 전달이 저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다음번에 또 좋은 영상, 좋은 정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쏘 EV 전기차인데요. 이번에 새로 뽑은 건데, 이게 승차감이 상당히 이게 단단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흔들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영상이 아마 많이 흔들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냐, 농지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공시지가의 면적을 곱해서 토지 가액을 산출하게 되죠. 그리고 토지 가액에 따라서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을 하는 구조이고,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 사이에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게 되면 감정평가액의 90%를 책정하게 되는 거죠. 90%를 책정하게 됐을 때 그 금액을 이제 농지연금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60세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하시고, 60세부터 100세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총 4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내가 농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농지연금이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맹지일 때 지급이 안 됩니다. 맹지일 때. 왜 맹지는 지급이 안 되냐? 맹지도 농지로 예를 들어서 500평, 600평, 1000평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농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는 억울해. 나 영농 잘하고 있는데 5년 이상 10년, 무려 10년까지 했는데 왜 맹지라서 안 되는 거야? 자, 맹지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주체에서 나중에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경매로 진행한다고 했죠. 경매로 진행했을 때 맹지는 안 팔리거나 팔리더라도
4회 정도 유찰된 최저가에 팔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론은 이 농지연금을 지급하는 주체에서 지급했던 농지연금만큼 회수를 못하겠죠. 금액을 회수를 못하니까 손해를 보게 되는 꼴이 되죠. 그래서 토지로서의 가치가 있는 맹지가 아닌 건축이 가능한 도로가 딸린 맹지는 건축이 불가능해요. 집을 못 져요. 그래서 농막을 갖다 놓고 농막에서 영농생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맹지에서 농막은 잠을 못 자게 돼 있어요. 현재는 뭐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류형 쉼터라는 게 등장을 했고, 체류형 쉼터는 또 맹지가 아니어야 되죠. 10평까지 지을 수 있고 농막은 6평이고 이런 법 규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제가 강의로 각각 챕터로 담을 예정에 있어요. 체류형 쉼터의 설치 기준, 또 체류형 쉼터란 무엇인지, 농막에 대한 설치 기준, 농막의 자격 조건, 농막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됐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차차 제가 강의 영상에 좀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맹지나 농기계가 통행이 불가한 토지, 이런 데들은 농지연금에 대해서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농지연금을 만약에 이제 내가 경매를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제가 경매도 같이 취급을 하는데, 경매로 받는 부분에 있어서 농지는 30km 이내에서 2년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 토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고 고려를 하셔서 내가 어떤 매물에 어디 위치를 살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무턱대고 농지를 아무데나 막 뭐 철원, 강원도 철원,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수원에 살고 있는데 철원에 있는 농지를 산다, 뭐 이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농지연금을 위한 거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통작거리라고 하는데, 신규 취득한 농지는 통작거리 기준으로 해서 네이버 지도상의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농지를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농지를 매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농지연금에 대해서 여러가지 좀 운전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집중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말씀드린 거라서 두서없이 좀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데, 첫 번째 영상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또 더 좋은 정보들,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지금 보니까 좀 많이 내려갔네요. 위치가 하도 진동이 심해서 그런지 영상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에서 답해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이 가능해서 짧게 답해드릴 수 있는 건 답해드리고, 아닌 것들은 제 연락처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선으로 상담드릴 수 있게 진행할 예정이고, 각종 부동산, 토지, 전원주택, 또 별장, 주말주택, 경매, 모든 거 궁금하신 것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답해드리고, 또한 성심성의껏 응대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시간을 내서 좋은 영상으로 약 500m 찾아뵙겠습니다. 전방에 구독, 50km 좋아요 막상 과속 단속에 로 응원을 주의하십시오. 해주시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또 제가 다음 영상 올릴 때 알림으로 가장 먼저 또 뜨죠. 그래서 영상을 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또 과속 방지턱이 나와서 잠시 후 네, 영상 막상 촬영 마치도록 과속 하겠습니다. 단속에 주의하십시오.